안녕하세요, 테티카입니다. 오늘의 코너킥 상황에서 타코스키가 헤더골로 득점에 성공하며 홈에서 1대0으로 아스날을 이긴 션다이치 에버튼의 전술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특히 이날의 션다이치의 수비 전술이 돋보인 경기였는데요. 어떤 전술 시스템을 들고 나왔을지 심층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라인업입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아스날의 4-3-3 포메이션을 상대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인 라인업은 4-5-1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평균 포지션인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면서 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히 에버튼의 전반 에버리지 포지션을 보시면 중원 지역에 굉장히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션다이치 에버튼은 4-5-1의 수비 형태로 출발해 아스날의 빌드업 구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비 블록의 위치를 바꾸면서 아스날의 위협적인 공격 루트를 차단하려 했는데요. 어떻게 이 과정을 실행했을지 장면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션다이치 에버튼은 무리하게 전방 압박을 나가지 않고 미들서드 지역에서 4-5-1의 촘촘한 미드블록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드블록으로 낮은 지역에서 볼을 따왔을 때 역습 시 보다 효과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션다이치의 수비 전술이 더 숨이 막히는 이유는 아스날이 빌드업 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선수를 활용하느냐에 따른 대비 수비 전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처럼 살리바가 우측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하기 위해 내려오는 사카에게 빌드업을 하려고 할 때 5의 라인 중 좌측 8번에 위치한 오나나가 전진해서 하프 포지션에 위치하며 패스기를 막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중원과 하프 스페이스로 향한 길목을 차단했을 때 아스날이 가져갈 수 있는 선택지는 측면 통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에버튼이 의도하는 바이죠. 측면의 윙어가 공을 잡게 되면 채널당 다음처럼 최소 2명의 선수가 자리 잡아 2대1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 패스기를 막고 패스를 받을 선수에 대해서도 다음처럼 타 지역에서도 2대1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윙어가 드리블 돌파에 성공하지 않으면 에버튼의 수비 라인의 균열을 내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아스날은 파티를 더 내려서 빌드업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러자 4-5-1의 수비 대응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앞으로 전진하며 그 선수들과 근접한 위치에 올라감과 동시에 패스기를 막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다음처럼 게헤가 올라갔을 때 오나나는 밑에서 패스기를 막고 게헤는 두쿠레에게 안쪽으로 들어온 진체코를 활용한 패스기를 막을 수 있도록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또 측면으로 전개하는 아스날입니다. 차카의 전에 3경기의 볼터치 맵을 보면 촘촘하게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했지만 에버튼전의 볼터치를 본다면 유난히 저 하프 스페이스와 윙 스페이스 공간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스날이 자카를 활용한 공격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고난을 겪었음을 알 수 있죠. 내려온 파티를 막기 위한 4-4-2의 수비 과정으로 다시 시작하고 자카를 활용하기 위해 진첸코가 내려와서 볼을 받자 두쿠레가 전진해서 패스기를 막습니다. 파티, 웨데고르도 막혀있어 활용하기 쉽지 않죠. 웨데고르도 지난 3경기들에 비해 터치맵이 현저히 떨어졌고 특히 우측 하프에 빈 공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4-5-1로 물러서다가 후방에 진첸코가 볼을 받을 때 두쿠레는 나와서 하프 포지션을 취하며 자카로 향하는 패스기를 완벽 봉쇄하죠. 즉 아스날이 공격을 전개하는 데 있어 강점이 있는 파티, 자카, 웨데고르를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오나나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 반경을 가져가며 수비에 기여한 점은 모두 아실 텐데요. 오나나의 수비 액션 맵을 보아도 최후방부터 전방까지 얼마나 수비에 있어 좋은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미들 지역이 아닌 공격 지역에서도 아스날이 빌드업할 때 굳이 최전방 압박을 위해 선수들을 올리지 않고 주요 패스 거점인 자카와 웨데고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봉쇄를 하면 공격 전개에 아스날이 어려움을 겪기에 선택과 집중의 수비 전술을 가져가는 션다이치 에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스날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8번 선수들의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공격 전개에 어려움을 겪죠. 웨스트햄과 아스날전의 수비 액션 맵 분포도를 비교해봐도 특히 볼 리커버리의 위치에서 션다이치 에버튼이 얼마나 전체적으로 수비에 잘 기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특히나 4-5-1로 단단하게 수비하고 있는 중앙 지역 부분에 대해서 수비 액션이 적은 것을 미뤄봐 그 지역에 대한 패스킬 차단을 단단하게 구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스날의 후방 지역에서 빌드업 기여, 볼 전진을 많이 담당하는 진첸코와 파티의 영향력이 낮아지자 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은 아스날이고 4-5-1의 간격조차 좁기 때문에 아스날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더욱 좁아집니다. 하지만 션다이치의 수비 전술의 진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에 캡처화면은 더 코치스 보이스라는 채널에 나와서 션다이치가 직접 전술판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션다이치는 V지역에 대한 수비를 강조하는데요. V지역은 다음 그림에서 표시하는 것처럼 골키퍼부터 박스 안 수비수들과 연결했을 때 생기는 공간입니다.
저 지역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다면 상대가 박스 안으로 들어오더라도 쉽게 득점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죠. 전반부터 75분까지의 볼이 없을 때 에버튼의 수비 지역에서의 포지션을 보면 얼마나 그가 V 지역에 대한 수비에 대해 중요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진첸코가 하프스페이스 지역에서 올라와 패스를 넣으려고 해도 줄 공간이 없으니 박스 안쪽으로 최대한 크로스를 붙이지만 픽포드에게 편하게 가게 되었고, 측면에서 들어오는 사카를 방해하는데 윙어 더하기 풀백에 2대1의 수적 우위의 수비를 하는 과정 중에도 V라인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고, 파티가 하프스페이스를 통해 사카에게 주려고 해도 이미 V 지역에 대해 선수들이 고루 위치하고 있기에 발을 뻗어서 쉽게 패스를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스날이 하프스페이스에서 시도한 패스는 많아도 박스로 향하는 패스가 대부분 실패한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고, 맨유, 토트넘, 뉴캐슬전 대비 페널티 박스로 향한 패스, 찬스 크리에이팅 수치가 오히려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갔음에도 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스날이 점유율은 70%를 가져갔지만 평균 56.9%의 점유율을 가져간 맨유, 토트넘, 뉴캐슬전과 비교해 필드 틸트 데이터가 소폭 낮은 것에서 확실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드 틸트란 오로지 파이널 서드에서만의 점유율을 나타내는 데이터이죠.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측면 수비의 2명, 나머지는 V 수비, 이것이 반복된 패턴임을 확인할 수 있고, 박스 안에서 수비할 때도 같은 기조입니다. 무조건 V를 하나의 패턴으로만 만들기보다 측면을 수비하기 위해 선수들이 퍼졌을 때는 후방의 나머지 3명의 선수가 V를 더 좁게 만드는데요. 사카의 결정적인 슈팅 장면이 있었지만 안에 이미 자리를 잡은 수비 라인이 이를 방어할 수 있었죠. 이날 타코우스키가 클리어런스를 기록한 수비 액션 포인트를 봐도 이를 확인할 수 있죠. 에버튼의 공격 진행 방향은 대체로 우측을 위주로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에버튼의 공격 진행은 대부분 측면에 위치한 선수가 박스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 대한 다이렉트 패스 패턴으로 이어집니다. 에버튼의 찬스 크리에이티드 맵을 보아도 이를 확인할 수 있죠. 다음 장면에서도 측면에서 들어온 이어비가 바로 반대로 전환 패스를 때리고 그걸 받은 맥닐이 안쪽으로 크로스를 붙이는 장면을 볼 수 있고, 이어비는 다시 박스 안으로 받으러 들어갑니다. 픽포드가 한 번에 루인 쪽을 향해 롱볼을 보내고 루인은 머리로 이어비에게 패스합니다. 그리고 이어비, 콜먼의 크로스, 다시 루인의 머리로 슈팅을 시도하죠. 이처럼 션다이치는 수비를 우선적으로 단단하게 가져가고 공격 시에도 짧고 굵은 패턴으로 위협적인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즉 하프스페이스 지역에 대한 패스의 봉쇄로 인한 차카, 웨데고르, 진첸코가 활약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 V 지역에 대한 빽빽한 수비로 지식 수비에 가까운 수비를 보여줬다는 점, 공격 시에는 짧고 굵은 다이렉트 공격 패턴을 보여주며 위협적인 찬스도 많이 만들어내는 효율적인 안티풋볼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콘텐츠는 FM 전술은 따로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아무리 전술 설정을 한다고 해도 이런 V 지역에 대한 촘촘한 수비 전술 설정을 하기가 힘들 뿐더러 복잡한 수비 패턴이 FM에서는 구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션다이치의 수비 전술은 흉내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이번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